영화는 왕도는 없지만 최소한의 문법은 있습니다. 그 문법을 지키면서 반갑습니다. 조필름TV의 조필름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는 보통 와. 그럼 뭐하시는 거예요? 와. 왜 뭐 어떻게 사진이 진짜. 자. 자 이거 옷. 자, 이걸 이쪽 방향으로 돌릴게요. 돌리는데 이 오즈모 포켓이에요. 오즈모 포켓. 오즈모 포켓이고 이거 4K UHD 되는 사이즈고 파란에 이 앞쪽에 액정이 달려 있어서 셀피로 찍을 때는 좋아요. 좋고 오른쪽에 있는 이 파워 버튼이고 왼쪽은 렉 버튼이고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그 카메라에 보면 빨간색으로 작게 점이 딱 찍혀져 있는 거는 렉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파워 버튼을 길게 쫙 누르면 이 액정이 켜져요. 액정이 켜지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이 손가락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잘 하시니까 터치를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지금은 1K에 맞춰놨는데 하이 데피니션 1K가 1080 사이즈고 그 2K가 앞에 2000으로 시작되는 2K, 그 풀 HD가 2K예요. 그 다음에 그 이진법으로 넘어가면 4K, 울트라 UHD가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4K. 그럼 지금 무슨 뭐가 나왔어요? 5K. 8K, 5K는 안 나와요. 8K. 그리고 그 짝수로 해서 6K, 6K를 얼마 전까지 일본에서 테스트 촬영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안 나와. 바로 그냥 8K로 넘어가요. 촬영 쪽에서 이야기해주는 울트라 UHD 다음에 뭐겠어? 8K. 앞에 S부터 S. 슈퍼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이렇게 이름 그냥 계속 붙여요. 그럼 뭐 또 한국에서 만들어서 코리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킹 SUHD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까지 해서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4K 되는 거 4K 되고 지금 이렇게 했죠. 요거는 액정 그러니까 카메라로 따지면 이거는 그 ENG 사운드하고 영상하고 동시에 녹화가 되는 그리고 요 뷰파인더 액정 부분 있죠. 그리고 요 카메라 부분 있죠. 카메라는 와이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표준 렌즈인 50mm 렌즈보다 더 밑에 있는 광각 쪽의 렌즈고요. 그리고 요걸 안에를 이렇게 터치를 해보세요. 터치를 해보시면 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모여서 위로 좌우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피사체의 부분들을 센터에 딱 포커스를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피사체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셀피를 찍으면 그 다음 옆에 보면 여러분들 카메라 보면 그 밖으로 찍는 렌즈와 안쪽으로 찍는 렌즈가 있으면 그 이렇게 왜 리사이클 버튼처럼 되어 있는 부분 누르면 카메라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안쪽에도 똑같이 리사이클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요. 그럼 이렇게 셀피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셀피가 되는데 지금 이 카메라도 저를 지금 찍고 있어요. 찍고 있고 이 중간에 얼굴 추적으로 센터에 딱 맞춰서 좀 전에 위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중앙 복귀시켜서 얘가 이제부터 저를 따라와요. 피사체를 렌즈가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온다고. 지금 얘도 지금 저를 계속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옆에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그 많은 기능을 넣을 수는 없는데 이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옆에 밖에서 야외에서 이걸 쓴다는 건 실내에서
스테디하게 페데스탈에 있는 것들, 안 그러면 그 롱렌즈, 그러니까 망원 렌즈를 끼워서 쓸 수 있는 이런 그 스튜디오용 카메라와 틀리게 야외에서 기동력 있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액션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를 눌러서 진행하면 촬영을 그 움직이는 피사체도 잘 선명하게 잘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짐벌이라고 해서 이 드론 할 때도 다시 이야기할 텐데, 카메라가 있으면 이 드론 또 1세대, 2세대, 3세대 드론이 있거든요. 3세대 드론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촬영 기술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는 걸 일본 말로 데모찌라고 그러고 영어로 핸드헬드라고 그래요. 우리는 들고 찍기 할 때 우리가 그냥 들고 찍으면 짐볼 기능이 없어요. 그 짐볼 기능을 잘 하려면 촬영 감독이 얼마나 더 숙련도 있게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잡아내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VJ 특공대, 그 옛날 그 요즘 VJ 특공대 안 하죠? 하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슷한 것들 중에 VJ 특공대를 대표적으로 카메라를 정말 작은 그때 PD150이라고 하는 그 캠코더를 들고 굉장히 거칠게 찍었죠. 그건 짐벌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 몸으로만 찍고 팔 힘으로만 찍으니까. 그러지 않고 짐벌 기능은 자이로 드롭이라고 해서 이 안에 좌측, 그 X축, Y축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다 계산을 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짐벌이에요. 이 짐벌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보면 이 짐벌 팔로우라고 하는 부분들을 눌러서 보면 자기들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넣었죠. 그리고 이 터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를 넘기면 동영상, 사진, 그 다음 슬로우 모션, 뭐 파노라마는 파노라마 뷰잉이죠. 뭐 이런 부분들 타임랩스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다 기능이는 다 한번 만져보세요. 그 한번 이렇게 터치한 거에서 터치 한번 했잖아요. 하면 사진, 동영상, 타임랩스, 뭐 하이퍼랩스 여기 메뉴가 나와요. 거기에서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여기 한 번 더 터치하면 UHD로 설정할 건지 2K로 FHD로 설정할 건지 아니면 1K로 설정할 건지, 그리고 옆에 FPS가 프레임 퍼 세컨드, 초당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24프레임을 찍을 건지 30프레임을 찍을 건지 60프레임을 찍을 건지, 60프레임을 찍으면 나중에 30프레임을 구현하면 여러분들이 슬로우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다 한번 만져보시고, 우리는 지금 이 HD가 1.77대 16대 9잖아요. 옛날에 요거보다 옛날 그 CRT 브라운관으로 돼 있었던 건 몇 대 몇? 4대 3, 1.66대 1.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16대 5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져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오늘 강의를 해서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제가 안정적인 이 카메라를 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자기가 그 대본을 3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본을 쓰셔가지고 셀피를 3분 동안 찍어내시는 게 오늘은 아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에 또 가져올 테니까 또 쓰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돌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이렇게 셀피 촬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밑에서 위로 올리면 요걸 다시 바꾸면 이게 바뀌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만져보시고, 이렇게 돌릴 테니까 넉넉하게 충분히 많이 보시고 찍어도 보시고 하세요. 자, 그거와 동시에 드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자, 드론은 윙윙거린다는 소리에서 숯불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드론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이걸 소형 무인 정찰기인데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군사용으로 사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군사용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고정형이 있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회전형이 있고, 그러니까 로드형이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접히는 그런 부분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자, 날개가 2개 있는 걸 듀얼 컵터. 그리고 날개가 3개 있는 걸 트리콥터. 아마 그 2개, 3개 있는 건 여러분들 보시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달려 있는 거, 4개. DJI에서 많이 나오는. 원래 그 드론이 중국에서 다 갖고 가기 전에 전 세계에서 드론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프랑스 제품이에요, 프랑스. 근데 이제 그 중국 DJI에서 점령을 했죠. 점령을 해서 쿼드는 그 직방향으로 4개가 있는 사각면이 있는 걸 쿼드라고 그래요. 그 쿼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쿼드 콥터라고 해요. 4개 날개. 그리고 헥사콥터. 헥사는 지금 헥사, 쿼드, 옥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라틴어 원어에서 나와가지고 헥사가 6개의 연결성이 있는 6개를 헥사라고 그래요. 헥사. 이 헥사. 날개가 6개예요. 요런 드론까지 많이 보셨죠. 그리고 날개가 8개. 옥터라고 그래요. 옥터콥터라고 그래요. 옥터콥터. 이게 다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팔진법 8개 이상의 연속된 연결이 바로 옥터예요. 옥터콥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고요. 날개 2개 듀얼콥터, 3개는 트리콥터, 4개는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그리고 8개는 옥터콥터.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 드론은 맨 처음 군사용으로 먼저 만들어졌어요. 군사용으로 만들어져서 일단은 뭐 인명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군사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한 그 인명 살상용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요즘과 같이 이렇게 상용화가 많이 된 게 뭐 걸프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에 그 맨 처음 사용된 그 이후에 걸프전에서 많이 사용돼서 드론이 좀 이렇게 많이 상용화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란에 있는 그 국방부 장관 그 장성급을 미국에서 드론으로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 죽였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보는 영화가 아이 인 더 스카이라고 하는 그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그 적의 행태를 보고 공격을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볼 거예요.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전에 뭐 듀얼, 트리, 뭐 쿼드, 헥사, 옥터 뭐 이런 게 있는 게 왼쪽에부터 고정익. 이 날개가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날리는 것들은 다 이렇게 고정익이에요. 고정익. 우리나라에서 군사용으로 쓰는 것도 거의 다 이런 고정익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날개 하나 부러지면 떨어지면 뭐라고? 이거 하나 부러지면 소리 야도 부러지면 추락할 거야. 맞습니다. 야도 추락하는 거 뭐? 날개가 있다. 이걸 군사용으로 쓴다고. 이걸 군사용. 소리지. 소리라고. 이런 프로펠러용은 자, 이건 고정익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이크를 강조했던 게 뭐냐면, 테이크의 개념을 그냥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알면 굉장히 안 되고, 테이크의 개념을 모르는 현장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테이크를.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고정익하고, 회전익하고, 틸트 로드형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 신 커버리지가 뭐냐면 시나리오를 받잖아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받아요.
시나리오를 받으면 그걸 분석해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뭘 줘요? 시나리오 북 하나 하고 콘티 북하고 두 권을 줘요. 두 권을. 근데 나는 주연이 아니다 이러면 아마 시나리오 한 권만 줄 거예요. 콘티 북은 뭐 주연급들하고 거의 메인 조연급들한테 주니까. 보면 콘티는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것도 콘티예요. 이건 뭐라 그래? 텍스트 콘티, 줄 콘티라고 그래요. 이거 콘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봉준호 감독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또 예산이 없는 감독들은 텍스트로 그냥 해서 이 부분에 요 씬에서 요 씬까지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맨날 나랑 합숙하면서 살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해? 음료수 쫙 갖다 놓고 고함 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리딩 하잖아. 대본 리딩.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다 프리 프로덕션에서 다 가는 거잖아요.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씬 커버리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씬에 테이크를 찍는 게 아니고요. 씬에 테이크를 찍는 게 아니고 씬 안에 씬 커버리지를 해요. 한 영역으로 씬스가 늘어났습니다. 드론 상용화의 시초는 군사용으로 해서 여기에서 끊고 이게 2신이라면 2-1 여기가 2-1 군사용으로라고 하는 연기를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2-1에 이 테이크를 군사용으로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 찍는 게 테이크 1 NG라고 해서 또 다시 찍는 게 테이크 2예요. 그 다음 군사용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는 라고 했을 때 이걸 2-2 씬 커버리지를 2-2로 나눠요. 2-2에 테이크 1. 그래 영국 지도가 이렇게 많이 뜬다면 테이크 2가 되는 거예요. 아니 2-씬 2에 2-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씬 2를 씬 커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풀샷, 리샷, 클로즈샷, 익스트림 클로즈 해서 다시 빼고 해서 뭐 2-1, 2-3, 3으로 하면 3-1, 3-2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테이크는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는 레디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시작과 의미 없이 돌아가는 시작과 끝을 테이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걸 진짜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걸 드론인지 몰라요.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날려가지고 강원도 산골에 이렇게 뭔가 북한 무인 정찰기가 발견이 됐다, 이 드론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 드론도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 소리 때문에.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가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다음에 회전익은 소리가 엄청 나요. 여러분들 뭐 예능만 보더라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아까 숯벌 소리가 엥 하고 나면 옆에서 위에 드론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조명에 대해서 보시면 태양이 저기 있으면 드론이 뜨면 그림자리 이쪽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샷의 이미지가 촬영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봤을 때 그 소리가 나면 그 프레임 안에 지면을 보시면 드론 그림자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회전이 이 드론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더 멀리 날리기 위한 틸트 로더형이라고 해서 이거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들, 이런 드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드론은 굉장히 제재가 굉장히 강하죠. 제재가 강한데 일단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띄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완화가 돼서 띄울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뭐 띄울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거의 전 세계 유일하게 남북으로 대치가 되어 있는, 군사적으로 대치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DJI에서 나오는 이런 거에는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뜰 수가 없어요.
뜰 수가 없고 좀 전에 봤던 헥사코프터나 옥토코프터 중에 조립을 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억지로 강제로 띄울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해가 진 1몰 이후에는 규제를 받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비행을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다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저쪽 광진구나 이런 데 비행을 할 수 있는 그 드론 연습장이 있는 부분들은 가서 그냥 그런 부분들도 높이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또 신고해서 해야 돼요. 더 이상 높이 날릴 수도 없어요. 그 위치가 되어 있는 부분만 날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 머리 위에서 날리는 건 거의 대부분 다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예능 같은 부분 거의 대부분 사람 위에서 날리잖아요. 그리고 접근하는 그 사람하고의 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되고 뭐 원래는 다 이제 군사용으로 시작됐다가 지금은 다 민간용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해서 하는데 민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자,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그 드론을 운영을 하다가 그 DJI처럼 대중화시키는 어떠한 업체들이 나와서 드론을 팔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판매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저희 조상환 교수님의 회사도 영화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드론이 인스파이어 최신 버전에서부터 뭐 몇 대 드론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그걸 운영하는 드론 파일럿들도 있고요. 이게 거의 이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운영이 되죠. 운영이 되는 부분들. 제가 오늘 이 드론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드론은 거의 대부분 렌즈들이 지금 여러분들 오즈모 포켓 보는 것처럼 다 광각이에요. 다 와이드예요. 와이드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 위에서 촬영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완전 롱샷, 거의 대부분 마스터샷, 구축샷에 들어가는 샷들을 찍는 거기 때문에 연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한번 만져보시면 재미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만 해보시더라도 관련 잡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방 관련해서 소방방재청, 재난본부 이런 데서는 그 화재나 인명구조를 위해서 일단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청, 바다로 경계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사람을 구조할 때도 사용되지만 외부에서 중국 어선들이나 우리나라의 그 영토를 영해를 침범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때 이 엄청난 그 이지스함이나 초계함이나 이런 함정들이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드론을 띄워서 확인을 한다. 그리고 경계와 감시와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죠. 민간으로 오면 이걸 아마존이라고 하는 데나 그 드론 구글이라고 하는 데나 그리고 택배 배송업체인 DHL이나 뭐 이런데 그리고 뭐 피자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오지에 한 사람 한 가지의 업무를 위해서 여기에서 저 멀리 있는 섬까지 누군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너무 많은 그 비용들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 또 사용을 한다 라는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드론의 종류들에 있어서 1세대 드론, 2세대 드론, 지금 3세대 드론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데 1세대 드론은 조종기와 기체가 있으면 드론의
그냥 카메라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어떻게 찍어요? 날려줄 수 있잖아, 드론이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는 1세대 드론들은 이렇게 카메라만 돼 있으면 얘가 만약 1세대 드론이고 이게 조종기라면 드론하고 카메라만 있으면 육안으로 보이는 위치밖에 못 찍어요. 그 조정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찍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2세대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영상 송수신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거. 근데 3세대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영상 송수신 장치로 인해서 하되 드론이 어느 공간 위에 올라가면 어느 위치 위에 올라가면 바람의 영향을 받든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죠. 흔들리는 부분들이 이 짐벌 장치가 요즘은 거의 대부분 3세대 드론이 판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지만 1세대 드론만 하더라도 이 회전익으로 프로펠러가 4개 쿼드 드롭이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거의 힘과 카메라가 나아가는 방향과 바람의 힘과 이러면 카메라가 흔들려요. 영상이 흔들린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짐벌이 탑재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자, 세부적인 명칭은 여러분들 여기 뭐 드론도 없고 하니까 드론에 대해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짐벌은 카메라의 떨림을 방지해주는 자이로 센스, 자이로 드랍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짐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카메라들, 그리고 액션캠에서 고프로나 그 소니에서 나오는 이런 액션캠들, 이런 액션캠들이 어떠한 그 다른 그 지지하는 그 액세서리에 달렸을 때 그게 떨림을 방지해주고 해주지 않는 그 차이는 뭐냐면 짐벌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고, 오스모 모바일 같은 경우도 짐벌이 들어가 있는 모바일이 있고 짐벌이 들어가 있지 않는 모바일 장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 되고, 그게 바로 X축, Y축의 균형을 잡아주는 짐벌이다. 자, FPV라고 해서 많이 쓰는데 영상 송수긴 장치를 모니터하고 영상을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을 First Person View라고 해서 FPV라고 많이 합니다. 이걸 나중에 드론 관련해서 판매하는 사이트를 보면 이게 FPV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드론을 판매하는데 FPV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판매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만, 저렴하다는 이유로만 사면 짐벌 자체가 장치가 안 들어가 있고 영상 송순신 장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날리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FPV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드론은 지상에 있는 부분들과 지면과 하늘에 있는 부분들을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지작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드론을 딱 켜서 지면과 상공의 어떠한 그 동서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이 부분들 지작이라고 해요. 이걸 왼쪽으로 뭐 5바퀴 돌고 뭐 오른쪽으로 5바퀴 돌고 드론을 세로로 뭐 2바퀴로 돌리라라고 그 모니터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 부분들을 지자기를 맞추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옥토코프터죠. 옥토코프터인데 이렇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카메라가 달려있는 드론의 일체형들은 다 와이드예요. 다 와이드. 광각 렌즈가 달려있는데 옥토코프터처럼 큰 기체들은 큰 카메라가 달리겠죠.
큰 카메라가 달리면 여기에 렌즈를 줌 렌즈를 끼울 수가 있어요. 줌 렌즈를 끼우면 일반 프라임 단렌즈처럼 만약에 50mm 하나만 딱 넣든, 안 그러면 32mm 하나만 딱 넣든, 안 그러면 망원 렌즈 200mm를 하나를 딱 넣으면 렌즈가 줌 렌즈보다는 좀 가볍겠죠. 그렇지만 이 옵토코프터처럼 기체가 큰 것들은 줌 렌즈를 끼울 수가 있어요. 줌 렌즈를 끼우면 여기에 무선 컨트롤 조정기를 달아서 지상에서 렌즈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인전에 이야기한 와이드로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상 위에서도 클로즈업도 가능하다. 그런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리 여기 자이로 드롭이 달려있다, 짐벌이 달려있다 손치더라도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새 시각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걸 찍을 때 굳이 흔들려서 클로즈업을 당겨서 찍을 이유는 사실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말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안정적이고 그 공간을 설명해주는 샷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하늘 위로 날아가서 찍을 때는 표준 렌즈 이하의 광각의 안정적인 렌즈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 하는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km에서 150km 사이를 할 때 150km 이상의 무거운 큰 기체를 할 때는 드론 파일럿 조정 그 면허를 따야 돼요. 그렇지 않고 12km 이하의 작은 기체를 날릴 때는 그 면허증, 파일럿 면허증이 없어도 돼요.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영화를 할 때도 광고를 할 때도 드라마를 할 때도 조정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 그러한 드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날리니까 아무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00km 이상 엄청 무거운 부분들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겠어요? 아까 전에 그 수강 방재층이나 해양이나 농업에도 사용이 되겠죠. 뭐 농약 살포 이런데 그런 거 하나 한번 날리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농약 살포 한 번 하는데 뭐라고? 너무 비싼데? 100만 원. 네. 한 100만 원 해요. 100만 원. 근데 그걸 하루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 하면,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드론 파일럿이 된다면 가능한 건 하다. 근데 그게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손재주만 있으면 드론은 그 금방 이야기한 아주 기본적인 것, 그리고 아주 단순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작에 잘 맞추고, 그리고 영상 홍수인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조그 셔터를 잘 만질 수 있고 앵글을 잘 담아낼 수 있으면 충분히 드론 파일럿으로 거듭나서 잡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큰 기체를 날렸을 때 이론하고 실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지 드론 파일럿 자격증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농업용으로 쓰이는 그 살포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자격증을 얻어서 하게 되면 아마 전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잡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일단 하나 볼게요.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조필름TV의 조필름이었습니다.